鬼物寺無惨。何としてもお前を倒す。お前は必ず私たちが。 무산을 쓰러뜨리기 위한 우부야시키 카가야의 계략.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무산을 끌어들인 뒤 타마요와 시노부가 만든 약을 통해 그를 약화하고 히메지마 교메이를 비롯한 주들이 합세하여 목이 베어져도 죽지 않는 무산을 해가 뜰 때까지 묶어두어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산 또한 마지막 싸움에 대비해 왔었기에 나키메의 혈기술을 통해 구살대를 무한성으로 이동시켰죠. 무한성은 혈기들의 약점인 햇빛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 순간을 위한 하연급 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네즈코의 태양 극복 이후 혈기들의 줄머리 멈춰진 이유이죠.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탄지로는 무한성에 오기 전 타마요가 무산을 억제하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일이기에 규살대는 한시라도 빨리 무산을 철안해 쓰러뜨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와사다! 미즈노 고기! 니노 카타! 추락하던 탄지로는 기술을 펼쳐 궤도를 틀어보려고 했으나 낙하 압력 때문에 자세를 고쳐잡을 수 없었는데 그때 탄지로의 옷자락을 잡아 그를 구해준 것은 토미오카 기우였죠. 탄지로가 감사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그의 뒤로 헬기가 공격해왔고 미즈노 고기! 이치노 카타! 미나모 기리! 탄지로는 물의 호흡 제1형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곧바로 상당히 많은 수의 혈기가 공격해오는데 이에 대응하는 탄지로와 그의 사형 토미오카 기유. 미즈노 고기! 물의 호흡 콤비네이션으로 순식간에 혈기들을 처리합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작은 동작을 읽어내서 어떤 기술을 꺼낼지 파악한 뒤 서로를 배지 않도록 다른 기술을 끄집어낸 기유의 실력에 감탄했는데 기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이 표정은 이 녀석 뭐지? 아, 공사당했네. 전에 물의 호흡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해서 넘어갔더니 잘만 쓰는구만. 습.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지금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니 기유는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한편 오바나이는 공격해오는 혈기들을 뱀의 호흡으로 쓰러뜨렸고 미츠리와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선 규메이와 무이치로 또한 공격해오는 혈기들을 쓰러뜨리며 무잔에게 행하고 있었죠. 무잔이 혈기들을 무한성에 대거 직결시킨 이유는 본싸움에 앞서 규살대의 체력을 깎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체력적인 한계를 이용한 전략이었죠. 무이치로는 교메이에게 큰 어르신에 관해 물었고 이에 교메이는 카가야가 세상을 떠났으며 당당한 최후였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무이치로는 큰 어르신이 혈규에게 들킬 만한 실수를 했을 리 없기에 그가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챘고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대원들에게 아버지와 같았던 카가야를 죽게 만든 무잔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런 분한 마음은 교메이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무한성의 한 공간에는 사네미가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는 카가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고 마침 혈기가 공격해옵니다. 계속해서 사네미에게로 물려오는 혈귀들. 사네미는 큰 어르신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혈귀들을 향해 드러냅니다. 이렇듯 규살대의 주들은 수장 카가야의 죽음으로 인해 분기탱천한 상태였고 카가야가 무잔에게 말했던 것처럼 큰 싸움이 앞서 사기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한편 이노스케는 자도맹진하며 수련 성과를 시험해보고자 개떼처럼 몰려드는 혈귀들을 향해 날뛰고 있었고 그녀는 갑자기 무한성으로 이동된 것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른 이들과 사네미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리 많지 침착한 제니츠. 그는 익숙한 녀석의 소리를 감지하고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하기 위해 달려나갔죠. 다른 한편에선 시노부 또한 이런 변화와 피냄새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피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에 문을 열자 그곳엔 상현에게 도우마가 있었습니다. 역한 피냄새를 풍기며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도우마. 그의 모습을 본 시노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언니 카나에와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되죠. 카나에는 시노부가 규살대를 그만두길 바랬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손에 넣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카나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노부로선 그 혈귀를 쓰러뜨릴 수 없고 죽게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노부는 반드시 언니의 원수를 갚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카나에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만났던 혈귀의 행색을 알려주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듯한 싱글벙글 구김살 없이 웃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떠드는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혈귀 도우마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살려달라며 애원했고 이에 재빠르게 시노부가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시노부의 스피드를 보고 주라는 것을 눈치챘으나 도우마와 시노부의 격차를 보여주듯 이미 시노부가 구해낸 여성은 도우마의 공격에 베어진 상태였고 시노부의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시노부는 도우마의 모습을 보았고 녀석이 언니를 죽인 혈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카나이가 말해주었던 그 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도우마와 같이 한 쌍의 날카로운 부채였기 때문이었죠. 도우마는 천천히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만세글 학교의 교주이며 신자들 모두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시노부는 조금 전까지 괴로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 말이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으나 도우마는 자신의 식인이 구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걸 무서워하기에 식인을 통해 신자들의 폐화살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몸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시노부가 이런 도우마의 발언을 받아들일 일이 없었고 초면인데도 화가 치밀어 오른 그녀의 모습을 본 도우마는 그녀를 가엾게 여기며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를 죽인 원수에게 동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시노부는 더욱 분노했고 자신의 하오리를 본 적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도우마는 과거 카나이와의 싸움을 떠올리게 되죠. 꽃의 호흡을 사용했던 아이이며 동이 트는 바람에 미처 먹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고 제대로 먹어주고 싶었는데 라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시노부의 칼끝이 도우마의 눈을 찌릅니다. 이에 도우마는 시노부의 찌르기 속도에 감탄하며 혈기술 연립얼음을 사용했죠. 시노부는 이를 완전히 피하지 못했고 혈기술의 냉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시노부의 찌르기는 분명 빠르긴 했으나 도우마는 그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을 베지 않으면 혈귀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시노부가 혈귀를 상대하는 방법은 독을 이용한 공격. 이미 도우마의 눈을 찌름과 동시에 독은 주입되었고 이에 도우마는 쓰러지며 피를 토하게 됩니다. 과연 상윤에게도 자신의 독이 통할 것인지 시노부는 언니를 떠올리며 초조해했죠. 시노부가 사용한 독은 나타구모산에서 사용한 독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도우마가 몇 번의 기침을 토해내자 독은 분해되어 버렸고 도우마는 시노부가 칼집에 칼을 집어넣을 때 독의 조합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독을 얻어맞는 건 재미있다며 시노부를 얕보고 있었고 시노부는 이 정도까진 이미 상정했다고 말하며 더욱 각오를 굳힙니다. 이번 화는 최종 훈련의 시작으로 카가야의 죽음으로 분기탱천한 주들의 모습과 각 캐릭터별로 스토리의 빌드업이 진행되는 화였는데요. 먼저 시노부와 상연이 도우마의 싸움이 진행된 가운데 시노부의 독을 순식간에 분해해버리는 도우마에 맞서 과연 그녀는 언니 카나의 복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애니화가 되었을 때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것 같은 장면을 뽑자면 기유와 탄지로의 물의 호흡 콤비와 도우마의 혈기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군요.